안녕하십니까. 매뉴팩처링 TV 첨단 김진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매뉴팩처링 TV 웨비나는 글로벌 3D 프린팅 선도 기업인 3D 시스템즈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전 산업의 제조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정밀 주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팅 기술이 정밀 주조 분야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D 시스템즈의 전문가분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도 진행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웨비나 후에 추첨을 통해서 3D 시스템즈가 준비한 소정의 경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뉴팩처링 TV가 3D 시스템즈와 함께 준비한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정밀 주조와 SLA 퀵캐스트를 함께 살펴볼 3D 시스템즈 코리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한번 뵌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네. 했었는데 오늘은 정밀 주조 관련된 얘기입니다. 뿌리 산업과 연관된 네, 맞습니다. 뿌리 산업에서의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각각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떤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는 그 3D 시스템즈에서 그 3D 프린터 관련돼서 어플리케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맹덕영입니다. 저는 3D 시스템즈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SLA 퀵캐스트라고 하는 3D 시스템즈가 독자 개발한 그런 솔루션이 정밀 주조 분야에 어떻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어떤 분이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으로 잘 알려진 정밀 주조와 네. 그리고 3D 프린팅의 첨단 기술이 함께 융합이 되어서 이제 그 고객과 그 다음에 이쪽 우리 그 정밀 주조 산업에 얼마큼 기여를 하고 이게 혁신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 네. 고객 사례를 통해서 정밀 주조에 어떻게 3D 프린팅이 이용되고 고객이 어떤 그 만족과 어떤 효용을 갖게 되는지를 한번 쭉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해외 사례가 아니고 국내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차례대로 준비해 주신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이제 각각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한 파트별로 말씀해 주시면 조항기 팀장님 어떤 내용 좀 중심으로 전달해 주십니까?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네. SLA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정밀 주조에서 어떻게 그 혁신하고 네. 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맥노 사장님은 어떤 부분?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정밀 주조에 이용된 SLA 프린터가 저희가 이제 신제품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 장비 대비 많은 어떤 개선이 있었고 좋은 점들이 있어서 네. 정밀 주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분야에도 고루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조항기 팀장님과 살펴볼 텐데 정밀 주조와 이제 SLA 퀵캐스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제 소주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전통적인 정밀 주조와 새로운 정밀 주조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왁스 패턴과 3D 프린팅 패턴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3D 시스템즈가 제안하는 퀵캐스트 빌드 패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퀵캐스트의 솔루션을 사용한 고객 사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밀 주조 기존에 이제 어떤 문제점 내지는 이슈 한계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3D 프린팅 기술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주조라는 그 제조 방식은 이제 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그 사용했던 어떤 그 금속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었고, 거기서 이제 지난 세기 동안 이제 왁스로 이제 형상을 만들고 왁스를 녹여가지고 그 주형을 만드는 그 인베스트먼트 그 캐스팅, 그 정밀 주조 방식이 이제 크게 이제 진보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리드 타임이 이제 느리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그 3D 프린터의 기술을 이용해서 현격하게 좀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정밀 주조, 전통적인 정밀 주조가 아니고 이제 3D 프린팅을 활용한 그 새로운 이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SL의 요 퀵캐스트라는 그 솔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정밀 주조 시장에 등장한 지는 꽤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예, 이 방식이 개발된 게 이제 1990년대 90년대. 로 이제 거의 30년이 네네. 된 기술이고요. 이미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파운드리 업체들에서는 이제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파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에서 또 아시아로 건너오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한 30년 이상 걸렸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건너 이제 왔는데, 어쨌든 사례가 있다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방식들의 이제 한계나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통적인 방식하고 새로운 방식의 이제 차이점을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네, 한번 해드리도록 보시죠.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장표에서는 그 전통적인 정밀 주조의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CAD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 형상을 이제 그 왁스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형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형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금형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금형 설계라는 것이 이제 그 금형이라는 어떤 그 전통적인 제조 방식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 금형이라는 것은 이제 상하형이 분리되면서 이제 제품을 꺼낼 수 있게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품이 복잡해진다면은 이 금형 설계도 복잡해지고 이제 구조도 더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계된 금형을 통해서 금형 가공을 하는데, 이건 전통적인 이제 그 밀링이나 이제 커팅 방식으로 이 절삭 가공을 해서 금형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금형을 통해서 이제 그 왁스를 주입을 하고 왁스를 꺼내서 이제 패턴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물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패턴을 만드는데, 여기에서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주에서 약 12주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이 이 전체 주조 공장에서 이 금형을 제작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이제 대기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큰 단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이외의 프로세스는 이제 그 만들어진 패턴을 이제 세라믹에 담궈 가지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얇은 세라믹 쉘을 만들어서 이제 주형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 주형을 만드는 과정도 이제 여러 번 그 세라믹에 담갔다 건조했다 담갔다 건조했다를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쉘의 두께를 점점 이제 두껍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왁스가 이 주형 안에 이제 꽉 차여 있는데, 이것을 이제 디왁싱 혹은 이제 번아웃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왁스를 녹여내면은 그 안이 이제 텅 빈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주형에다가 용융된 금속을 붓고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그 쉘을 이제 탈사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깨 부시고, 그 안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제품을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처리를 해서 이제 최종 제품이 이제 완성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정밀 주조의 제작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소 이제 51일, 최장 한 74일 정도 예, 이렇게 걸리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새로운 정밀 주조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이 들어간. 예, 그래서 이렇게 50일에서 약 70일 걸리던 과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품 디자인은 이제 CAD로 만들어지고요. 기존에서는 이 금형 설계를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금형을 제작을 했는데,
지금 새로운 방식의 이제 그 제조 방식을 따르면은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바로 그 형상을 그 패턴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걸리는데 불과 이틀에서 3일이면은 이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95%의 시간을 감소가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의 공정들은 그 기존의 그 왁스 패턴을 이용하는 공정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전통적인 정밀 주조 과정 그리고 새로운 이제 정밀 주조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나오는 뭐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초기에는 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왔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이 이제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그 성공률이 사실은 낮았어요. 그래서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지금은 한 약 98%의 이제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한번 두 가지 패턴을 비교한 장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왁스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 방식하고 3D 프린팅으로 패턴을 만드는 방식의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장점과 단점을 보면요. 일단 3D 프린팅 패턴은 그 매우 복잡한 형상이 일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금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되기 때문에 그 금형이라는 이제 제약 조건 안에서 그 제품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3D 프린팅은 이제 적층을 해서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 아주 복잡한 형상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짧은 리드 타임에서 보시듯이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제품을 출력을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형 대비해서 저렴한 이제 그 초기 투자 비용인데요. 그 금형을 제작을 하는데 보통 그 수천만 원에서 뭐 수억 들어갈 수도 있죠. 1억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형상에 따라서 네. 이제 복잡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는데 이제 이런 초기 비용 없이 바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형을 통해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도 그 후에 프로세스에서 이상점이 발견되면은 금형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겠죠. 예, 그럼 또 금형을 수정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그렇죠. 이제 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프린팅이 아무래도 이제 그 금형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량 생산의 속도는 그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따라가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고요. 그 대신 이제 소품종 다품종 이제 소량 생산에서는 매우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왁스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제 그 왁스의 소재 비용이 이제 저렴하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형상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형상은 그 금형 안에서 못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금형 제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8주에서 12주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초기 투자 비용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패턴을 만들고 나서도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반복적인 그 비용과 시간의 소비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3D 프린팅 패턴 자체의 장점이 상당히 이제 많고 물론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대량 생산에는 문제가 있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용으로는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3D 프린팅 패턴만 놓고 이제 요거의 특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D 프린팅의 패턴의 이제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네. 일단 그 작은 형상부터 대형 제품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밀리미터의 아주 작은 어떤 그 디테일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약 1.5m에 이르는 어떤 그 파트를 한 번에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이 이제 수축이나 뒤틀림이 이제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동일한 이제 해상도와 이제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왁스 패턴으로 얇고 어떤 긴 제품을 만든다고 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중에 의해서 이게 모양이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3D 프린팅 패턴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 무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버튼만 눌러 놓으면은 일단 프린트로 출력이 되니까요. 네. 그 와중에 사람이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효용성도 매우 크다는 건데 일단 그
3D 프린팅으로 이제 금형을 제작하는 시간을 이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큰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퀵캐스트라는 이제 빌드 스타일을 이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전용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완성도도 매우 이제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금형을 이용해가지고 패턴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나중에 이제 이 금형을 또 보관하는데도 또 장소도 필요하고 이제 보관 장소가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3D 프린팅은 그냥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 아큐라 그 주물용 소재를 사용을 하면은 이 특히나 이제 항공우주 쪽에 그 안티모니가 이제 거의 없는 이제 그 소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합금류를 이제 제조하는데도 매우 적합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D 프린팅 패턴의 이제 특장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그 용어를 보면 이제 퀵캐스트 빌드 스타일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눈에 띕니다. 예. 보니까 저희 이제 먼저 장표를 살펴봤는데 이게 그 3D 시스템즈가 고안해낸 아니면 개발해낸 그 기술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퀵캐스트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네. 3D 시스템즈의 이제 등록 상표이고요. 요 패턴은 이제 그 빌드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프린트를 만들었을 때 그 내부가 약 80% 정도가 이제 빈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그 빌드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공 형태의 그 파트를 만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 디왁싱이나 이제 그 번아웃 과정에서 이 패턴이 만약에 이제 꽉 차인 상태에서 번아웃을 시키면은 이 패턴이 팽창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밖에 만들어진 그 세라믹 쉘을 부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팽창력이 한 10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꽉 채워진 그 제품으로는 이제 실패할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을 비우게 되면은 이렇게 번아웃 되는 동안은 내부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쉘 크래킹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재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 번아웃을 시킬 때도 그 태워버릴 그 소재의 양이 이제 적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송 및 보관을 위해서도 이제 견고하고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이 너무 얇거나 이제 너무 가볍거나 하면은 이제 그 쉽게 이제 부서지기가 그렇죠. 쉬워서 그 핸들링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여기서 만든 거를 뭐 해외 고객한테 보내거나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재도 당연히 이 내부가 비었기 때문에 더 적은 소재로 이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패턴 퀵캐스트라는 이런 패턴에는 어쨌든 그 3D 프린팅 소재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더 중요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표들이 지금 퀵캐스트 패턴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례를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매우 경량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5m의 그 제품인데도 이걸 가볍게 이제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검사할 때 예를 들어 뭐 CMM에서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사람이 손으로 옮겨가지고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m가 넘는 이 대형 링인데 이런 패턴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 큰 사이즈를 한 번에 출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네. 이를 조립을 해가지고 이런 대형 파트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프린터가 이제 그 제작할 수 있는 사이즈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이제 또 대형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슬러리 작업, 이제 그 코팅하는 작업을 할 때 이제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균일하게 이제 코팅되기 위해서요. 그럴 때도 이제 그 형체가 이제 가볍기 때문에 이제 로봇으로도 쉽게 자동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퀵캐스트 패턴을 통해서 어떤 이제 사례들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퀵캐스트, 그러니까 SLA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처리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소재를 사용해서 사용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장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인가요? 예. 그래서 후처리 또 이제 중요하고 이제 네네. 저희는 이제 이제 캐스팅에 그 최적화된 소재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그 아큐라 패치와 아큐라 본드라고 있는 이렇게 주사기 타입의 네. 이 재료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용도는 이제 아큐라 패치 같은 경우는 이 출력을 하고 나면은 레진이 그 파트 안에 이제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 아래쪽에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그 파트 안에 있는 레진을 그 밖으로 빼내는 그 드레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드레인 작업을 하고 난 그 구멍을 이제 쉽게 메꿀 수가 있는 이제 아크릴 패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화면에서 본 그 대형 파트를 이제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이 서로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럴 때 제공하는 이제 본드가 또 특별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차이는 이제 둘 다 이제 접착성이 강한 어떤 이제 소재인 건데, 아큐라 패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점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이런 작은 홀을 메꾸는데 이제 매우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표면 품질 관련된 이 장표는 어떤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3D 프린터로 만든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최종 그 완성품이 이제 주물을 만들었을 때도 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표면 품질이 매우 이제 좋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후가공하는 시간도 이제 줄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퀵캐스트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퀵캐스트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온 지가 꽤 된 그죠? 된 맞습니다. 솔루션인데 계속해서 이제 진화가 돼 온 거죠, 그죠? 예. 네, 그 진화된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퀵캐스트의 방식이 이제 발전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퀵캐스트 다이아몬드라는 이제 빌드 스타일이 개발이 됐고요. 먼저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1990년도 초에 저희 그 R&D의 이제 박사님께서 이 퀵캐스트 스타일을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사실은 캐스팅 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형상을 꽉 채운 채로 그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성공률이 한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내부를 비우는 게 중요하고 내부를 막 비우고 소재를 이제 빼내야지 성공률이 이제 높다는 거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부를 이제 라티스 구조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것은 이런 이제 삼각형 구조로 내부를 채우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레진이 이제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에 많이 이제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삼각형 방식으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96년도에 또 다른 방식을 개발을 했는데요. 헥사 방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 벌집 모양의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위에 벌집으로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층으로 한 층씩 이 벌집의 반을 만들고 그 다음 층은 또 나머지 벌집의 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장점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레진을 배수해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 헥사 방식이 이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작년에 이제 개발된 이제 그 퀵캐스트 다이아몬드라는 방식이고, 요건 지금 몇 가지 프린터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헥사 방식의 이제 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단점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헥사 방식은 그 격벽 구조로 이제 Z 방향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제 Z 방향으로 이제 누르는 힘에서는 강한데 이제 X나 Y 방향으로 누르는 힘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이 사면체 구조인 이 테트라헤드 방식을 이제 고안을 해가지고
이제 등방성을 갖게 되어서 이제 X, Y, Z로도 거의 동일한 이제 힘을 지지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만든 겁니다. 네. 아, 이 헥사에서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넘어오기까지가 상당히 기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헥사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서 보면은 이제 정육면체인데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격벽 구조로 네. 한 개층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 면을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면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면을 이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이사이로 레진이 잘 빠지게 이제 만든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솔리드 형상으로 이제 패턴을 만들었을 때는 성공률이 한 10%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각형이나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했을 때는 이제 한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성공률을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헥사 구조에서는 이제 98%까지 98%. 예, 성공률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헥사 구조가 이제 쭉 이어온 배경에는 98%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는 100%예요? 아니요, 100%라고 뭐 네, 아직 감히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99.9%라고. 예, 네. 이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 또 향상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향상된 부분을 보면은 일단 기존에 비해서 이제 30% 정도 해칭이 감소했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 좀 더 가벼운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 가볍기 때문에 또 이제 소재 사용량도 이제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이제 캐스팅 성공률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쉘의 그 벽의 두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보다 이제 편하게 몇 미리 단위로 이제 세팅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벽 두께가 설정이 되고요.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레진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 구멍 위치를 설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벤트와 이제 드레인 홀이라고 하는데 그 홀의 위치를 기존에는 이제 평평한 면에만 설정 가능했는데 이 다이아몬드 구조에서는 이 옆면이든 뭐 곡면이든 어디든 자유롭게 그 홀을 배치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또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어쨌든 이 다이아몬드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육각형 구조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방식이 다른 거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방식으로 만들어낸 예, 구조인 출력된 것 같습니다. 예,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최대 약 30% 정도 더 빠른 출력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네. 헥사보다. 예. 그리고 이 헥사와 다이아몬드 구조를 비교하는 이제 그림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헥사 구조고 오른쪽이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가 이제 최대 한 20% 정도 그 소재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재가 줄어들었고 이제 가벼우니까 번아웃에도 이제 20% 정도 소재가 감소해서 그 성공률이 이제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방식의 특징이 기존의 이제 헥사 방식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Z 방향으로 이제 벽을 세우다 보니까 Z 방향에서는 이제 힘을 받는데 좋지만은 X, Y에서는 이제 힘 받는 양이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에서는 이게 X, Y, Z 등방성으로 이제 거의 고른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형상적으로도 좀 그 우수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다이아몬드 방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 방식이 국내에도 소개돼서 이제 사례도 다이아몬드 방식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보면 돼요? 아직 이게 출시된 지가 얼마 안 얼마 안 됐고 돼서? 아직 지금 그 프린터에도 이제 그 가능한 프린터가 있고 아닌 프린터가 아직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게 다 확산되지는 아직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SLA 그 퀵캐스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소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까 이제 중간에 최근에 이제 요 정밀 주조에 최적화된 뭐 적합한 소재가 또 최근에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아큐라 피델리티라는 이제 소재를 네. 그 캐스팅용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소재의 장점은 이제 그 회분율, 그래서 이
패턴을 태우고 나서 제거되는 이제 비율이 0.01로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무안티몬 소재이고요. 그 안에 이제 그 소재의 점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아까 드레인 시켜가지고 이제 소재를 빼내야 되는데 네. 점도가 높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꿀같이 점도가 높다고 치면은 그 빼내는데 시간도 그렇죠. 매우 많이 걸리겠죠.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그 점도는 약 요구르트 그 정도의 그 117 CPS 정도의 이제 그 소재의 점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굴곡 탄성률이나 뭐 굽힘 강도, 인장 탄성률, 인장 강도 등도 이제 다른 경쟁사보다 이제 더 높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들고 나서도 이제 안정성도 좋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제품을 딴 부서로 옮기거나 아니 혹은 딴 그 나라로 옮기거나 할 때도 좀 다루기 쉽다라는 게 이제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재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런 이제 프로이드 산업의 정밀 주조를 위해 나름대로의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 그런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3D 시스템즈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말씀을 해 주시자면 어떻습니까? 우선 강점이라든가 이런 거. 네. 이 SLA 기술은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그 발명하고 시장에 내놓은 기술이어가지고 네. 오랫동안 이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캐스팅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빌드 스타일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3D 시스템즈는 그 정밀 주조라는 그 산업에 특화된 빌드 스타일과 특화된 소재가 가장 큰 강점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이러한 특정점을 갖고 있는 3D 시스템즈의 SLA 퀵캐스트,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예, 다음 장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최근 이제 그 삼정 터빈이라는 이제 터빈 머시너리 제작을 하는 국내에서 이제 손꼽는 이 정밀 주조 회사이고요. 이 정밀 주조 회사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이 전시회에 사용을 할 그 제품 샘플을 의뢰를 해서 이제 그 제작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CAD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제품이 이제 최종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먼저 이제 CAD 데이터에 이제 그 벤트와 게이트도 함께 그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로 이제 패턴 그 왁스로 이제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벤트 게이트도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한꺼번에 이제 출력을 해서 패턴을 만든 사례이고요.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제 불과 하루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저희 3D 스프린트라는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그 빌드 파일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서포트를 제작을 하는데 그 형상 내에서 이제 그 무너질 부분이나 이제 그 다운 페이싱 부분에 이제 서포트가 이제 달리게 되는데, 이런 서포트도 거의 이제 기본 값으로 이제 제작을 해도 성공률이 높고 제거하는데도 매우 쉽습니다. 이 서포트와 이제 파트와 만나는 그 부분에 매우 얇은 어떤 팁으로 이 형상들을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이제 뭐 드드득 하면서 띄어내는 이제 수준의 서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내부를 채우는 라티스의 이제 구조도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 벌집 모양의 이제 구조를 그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두께가 되는 부분도 이제 설정 값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터빈에서는 저희 그 프로제 7000이라는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런 이제 장비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터마다 이제 빌드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적절한 이제 프린터를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 6000이라는 장비는 이게 한 250mm 정도 XY로
그래서 한 농구공만한 사이즈를 한 번에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이제 950 장비 같은 경우는 약 1.5m까지 한 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대시보드만한 어떤 제품을 그 한 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그 750 장비는 또 듀얼 레이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그 맹덕영 차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릴 화면은 이제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영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프린트라는 소프트웨어에서 그 서포트 등을 설정을 하고요. 그 빌드 파일을 프린터에 보내서 이제 출력을 걸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종 빌드가 되고 이제 올라오는 장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내부가 이제 비어진 상태이고 외곽에는 그 서포트가 붙은 상태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파트를 이제 3D 스프린트 안에서 이제 그 출력 시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속을 꽉 채웠을 경우는 약 27시간 정도의 빌드 시간이 걸리고요. 이렇게 내부가 비어진 이 킥캐스트 스타일로 하면은 14시간의 이제 출력 시간으로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완성을 하면은 이제 손으로 이 서포트를 제거를 하고 밖에 묻은 이제 레진도 이제 닦아내 가지고 제거를 하는데 요때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화는 1시간 정도 해서 이 패턴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은 이제 그 세라믹 슬러리에 이제 넣어 담궈져 가지고 이제 코팅이 되고 이제 건조하는 이 과정을 반복을 하고요. 이렇게 제작하는데 약 8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이렇게 완성된 이제 그 쉘을 이제 번아웃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그 플라스틱 파트를 이제 제거하는 건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태워서 내부를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예열된 이제 주형에다가 이제 용융된 금속을 넣는 이제 캐스팅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냉각을 이제 하루 정도 식히고, 그다음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 제품에서 밖에 이제 이루고 있는 그 세라믹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제 탈사라고 하는 이 세라믹들을 그 보통 이제 그 진동이나 혹은 그 뭐 샌드블러스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남은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피니싱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남은 요철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이제 부드럽게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 두 개를 만드는데 총 이제 14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이었다면 한 50일에서 뭐 7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됐을 텐데 불과 이제 14일 만에 이제 제품을 완성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두 분 중에 뭐 어느 분이 답해 주셔도 되는데 이 삼정 터빈이 어쨌든 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 제품들까지 상용화돼서 사용하기까지 이제 걸린 시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쨌든 여기도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서 하기도 솔직히 많이 망설였을 건데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리고 네. 요 그 상용화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삼성터빈 고객분께서는 기존에 있는 방식은 기존대로 가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의 어떤 지금 프로세서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용하신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저희가 성공률을 말씀드렸다시피 이 SLA라는 저희 그 프린터 자체가 안정적이고 이 프로세스가 90년대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고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프린터 도입 전에 먼저 저희가 이제 평가 테스트를 진행하고 프린터가 도입되고 설치된 이후에 바로 거의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여기서 이제 퀵캐스트 방식을 통해서 나온 이런 제품들이 기존에도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나온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그 고객의 삼정터빈 고객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지금 만족도는 일단 시간이 많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형이라든지 이런 걸 그 보관하거나 그런 거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개발되는 많은 제품들에 있어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많이 만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뭐 더 다른 제품들, 다른 그 금형이나 파트로 이제 확대해 나갈 여지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네.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표 한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거는 이제 그 프린팅 하는 장면이고요. 레이저가 지금 움직이는 네. 그 화면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각 단면을 레이저가 신터링 하면서 이제 제품을 적층하는 거고, 이제 출력물이 완성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트 위에 올려져 있고요. 이 플레이트 위에 있는 제품을 이제 손으로 혹은 이제 스크래퍼로 이제 긁어가지고 제거를 하고, 이제 서포트도 떼어내고, 그다음에 레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면이 얇기 때문에 저렇게 붓으로 이 그 표면에 남아 있는 레진들을 제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팅 작업을 완성한 이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또 건조를 시키고, 이제 그 용융된 그 금속을 이제 붓는 용탕 주입 과정의 이제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탈사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밖에 묻은 이제 그 세라믹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이제 부분들은 이렇게 제거를 커팅으로 제거를 하고요. 그 남아있는 이제 소량의 이제 세라믹들은 이제 샌드 블라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고, 그다음 이제 사상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요철이나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피니싱 가공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전시회 때 이 파트를 이제 전시를 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관람을 하고 가셨습니다. 네, 뭐 전시회도 참여하시고, 전시회는 지금 요 삼정터빈의 제품이 네. 그죠? 그대로 좀 전시가 됐었고,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예, 네. 자신 있게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공개하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몇 군데 이제 가보셨을 텐데 어떤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획기적으로 지금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네.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 이제 정밀 주조 업체 그 고객분들께서는 그 3D 프린터 기술을 정밀 주조에 융합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저희 국내에 소개해드린 게 왁스 장비를 왁스 프린터를 이용해서 패턴을 만드는 걸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이제 SLA 프린터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플라스틱 패턴을 번아웃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패턴으로 이제 진행되는 실제 사례가 생기고 나서부터 네네. 이제 그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고객인 삼정터빈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점차 더 큰 관심으로 이제 뭐 저희한테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삼정터빈이 업계의 이제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 기업이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면 당연히 그 기업들과 경쟁하는 기업들 아니면 네. 그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이런 내용들은 주의 깊게 이제 보고 있지 않을까. 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한기 부장님, 조한기 팀장님과 정밀 주조와 SLA 퀵캐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맹덕영 차장님과 함께 정밀 주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제품이죠. SLA 750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차장님과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 SLA 750, 이 제품이 정확히 언제 나왔습니까? 네, 네. 지금
올해 초에 출시가 돼서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이제 국내 공급이 시작돼서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배송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SLA 장비가 그 꾸준히 출시가 됐어요. 요게 요 전 버전은 언제 나왔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뭐지만 한 6, 7년 전쯤에 저희가 네. 프로제 7000 HD 모델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준비를 해서 그동안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는지 어떤 점이 더 발전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본사에서 연구를 했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좀 많은 기능을 더 가진 네. 새로운 장비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정밀 주조 말고 이제 어떤 부분에 일단 뭐 나오겠지만 네. 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좀 활용이 된다고? 보통 그러네요. SLA 장비는 네. 이제 모든 산업에 대부분 많이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저희가 뭐 전자나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프로토타이핑이나 이런 쪽이라는데 저희가 소재도 이제 거기에 한계를 넘어서서 네. 신규 소재를 좀 내어서 그 SLA 자체가 어떤 표면의 미려함뿐만 아니라 그 내구성을 갖고 있는 강성 소재까지도 지금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 되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그럼 본격적으로 SLA 750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용과 및 기술적인 특징부터 한번. 네. 일단 저희 3D 시스템즈의 어떤 제품군들에 있어서 거의 산업 프린터에 그 포함되어 있는 SLA 장비고요. 일단 지금 SLA 장비는 기본적으로 액상 레진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액상 레진을 경화시켜서 고체로 만드는 어떤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SLA 그 프린터 대비해서 SLA 750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레이저의 그 용량이 최대 용량이 4W짜리 레이저를 쓴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용하는 우리의 그 SLA의 UV 레이저는 1W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는데 SLA 750은 4W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시에는 전격 출력이 3W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가 보통 한 개인데 이 제품은 750, 750, 550의 그 빌드 사이즈 내에서 두 개의 레이저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 파워가 높으면은 그만큼 경화되는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 3D 시스템즈에서는 이 레이저의 파라미터, 즉 어떤 출력 시간과 그리고 지나가는 스캔 스피드, 그리고 같이 스캐닝 시스템에서 동작해야 되는 벡터 모터 기능 같은 것들을 다 그 파라미터를 최적 조합을 해서 하이퍼 스캔 벡터 테크놀로지라는 어떤 새로운 저희만의 기술을 도입하고 만들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부분에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일단 저희 프로엑스 800 전신 모델이 프로엑스 800이라는 모델인데요. 그 프로엑스 800보다 15% 정도의 빌드 사이즈가 좀 커졌고요. 그 다음에 리코터를 갖다가 리코터 블레이드를 자체적으로 편하게 자가 교정할 수 있어서 기존에 뭐 시간이 걸리던 건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뱃 안에 수조 내부에 소재를 섞을 수 있는 혼합할 수 있는 어떤 옵션 장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 공급 장치도 자동으로 되어 있고 뭐 기존에 있는 모터 방식에서 뭐 중력 방식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더 편리하게 고장이 작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자동화 기능, 그리고 뭐 사용자 설정 변경 가능 뭐 어떤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레이저가 두 개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듀얼 레이저가 들어간 게 있고 싱글 레이저가 들어간 모델이 있는데 그 각각의 레이저는 총 4W의 레이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실제는 3W 레이저를 출력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출력의 레이저를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하이퍼스캔 벡터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의 빔의 구경을 그 125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조정할 수 있는 가변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저들이 레이저 하나나 두 개가 소재 재료를 큐어링하면서 이 장비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레이저 빔 센서와 출력 센서를 갖다가 통해서 클로즈 루프 방식으로 계속 컨트롤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레이저가 출력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는데 일단 먼저 레이저 하나짜리 750 모델을 보면은 물론 어떤 파트의 디자인이나 형상이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기존 모델보다 30% 정도 네. 최대 30% 정도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 레이저 모델인 경우에는 최대 2배 정도의 프린팅 속도를 보여주고 생산량은 실제 한 3배 정도까지도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고객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동종 제품들, 이제 경쟁사의 이제 동급의 제품들 아니면 현재 이제 출시된 제품들에 비해서 네. 어떤 부분들 전체적인 비용도 있지만 어떤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스피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1.5m까지 출력할 수 있는 대형 SLA 장비인 프로엑스 950 같은 경우가 레이저를 2개 갖고 있었는데요. 그 레이저 2개가 예를 들면은 영역을 나눠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엑스 900보다 이제 작은, 정확히 한 X축으로 반밖에 안 되는 750 모델이지만, 실제로는 이 레이저 2개가 서로 교차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그러니까 빌드 영역이 전체를 다 나누지 않고 모두가 2개가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이어 층마다 한 레이저가 많이 작업량을 치우치지 않게 고르게 분산하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레이저가 이동하면서도 서로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충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보통 한 개의 파트를 이렇게 각각의 다른 2개의 파트를 조사할 수도 있고 한 개의 파트를 동시에 조사할 때는 내부와 외부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2개의 레이저가 사용될 때 접합면이나 접합선이 보이지 않는 것도 기술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SLA 장비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리코터나 리코터 블레이드를 좀 가끔 영점 조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기존의 이제 리코터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리코터 블레이드고 한 레이어를 할 때마다 이 리코터 블레이드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표면을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리코터 블레이드나 이게 리코터 시스템은 레일이 하나가 있고 하나 위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저희 이번에 SLA 750 장비는 2개의 축에 동시에 얹어지는 걸로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저희 장비는 이제 요 프레임 자체가 알루미늄이어서 가볍긴 하지만 약간 왔다 갔다 할 때 좀 충격이나 파손이나 이런 게 약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스테인리스로 변경을 해서 강도나 내구성에 더욱 강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블레이드를 닦아내거나 다시 0점 조정을 할 때 뺐다가 이걸 끼고선 스위치를 눌러 작동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자동화하라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여기 4개의 모터가 X축을 자동으로 맞춰서 한 10분 정도면 빨리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조정하냐에 따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20에서 30 마이크로 정도의 범위에서 정확도를 갖도록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 프로엑스 800 모델보다 X축 방향으로 100mm 정도 더 큰 사이즈라서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제작 용적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재료 자동 공급 시스템입니다. 3D 시스템즈의 SLA 모델들은 대부분 카트리지 방식으로 해서 재료가 다 자동으로 공급되게 있는 방식이고요. 이번에 저희
SLA 750 모델은 기존의 펌프 방식이 아닌 위에서 중력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뭐 두 개의 방식에 큰 차이는 없고 일단 기존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가 그 자동으로 공급이 된다는 점. 모자랄 때마다 붓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기포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시스템즈 SLA 장비들 중에 두 번째 특징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교체 가능한 배신데요. 네. 이 배선은 지금 뭐 플랫폼이나 뭐 엘리베이터 암이나 여러 가지 기타 부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소재를 두 개를 사용하실 때 이 배슬 두 개를 사용하면은 서로 다른 소재를 갖다 교체할 때 뭐 이런 부품들을 빼서 다시 세척해서 사용하지 않고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편리성을 좀 부과했습니다. 인터페이스 자체도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요즘에 다 터치 스크린이지만 저희는 또 휴먼 인터페이스 버튼을 적용을 해서 이 안에 모든 설정할 수 있는 수치들이나 값들을 손으로 이렇게 다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시작 정지 버튼하고 여러 가지 긴급 정지 버튼하고 시작 정지 버튼들을 이렇게 앞쪽에 나열해 놨습니다. 이 이유는 그 다음 장표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공장 자동화를 함에 있어서 로봇 팔이 실제로 눌러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채택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접근 권한까지도 아이들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안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부의 모든 프레임들은 그 메탈 소재로 해서 다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그 안전성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작업적으로 그러니까 작업자의 안정성, 그 다음에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왔지만 저희 NRTL 인증을 미국 쪽에서 받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의 외형 모델뿐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도 그 인체공학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많이 바꾼 것도 있습니다. 원격 제어 및 그러니까 원격 액세스 및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일단 그 빌드 챔버 내에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 시간이나 프린터의 상태, 그리고 일시 정지, 그 다음에 변경, 중단 등의 이런 명령을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전 공장 자동화를 할 때에 적용성을 갖다가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태 출력 연결 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봇의 접근이 가능한 어떤 긴급 정지 종료 버튼 이런 것들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SLA 750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징들 차별점 한 10가지 정도 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SLA 750 그리고 이제 듀얼 장비가 이제 같이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750은 듀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네. 이거는 이제 보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표로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장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게 이제 그 레이저가 하나짜리인 750 모델이고 레이저가 2개짜리인 듀얼 모델인데 실제로 고객분들께서 750 장비를 사용하시다가 듀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고 이건 따로 공장에 갈 필요 없이 그 설치된 현장에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해상도는 2000 dpi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역시 SLA 장비답게 매우 정밀하고 정확한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또 한국어 지원을 갖다 해서 그 장비 내에서 그 인터페이스에서 한국어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그 정부 기관에서 인증한 그 시험 기관에서 안전 인증에 대해서 그 장비에 대한 사용 안전 인증을 받은 NRTL 서티피케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KC 인증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SLA 750에 대해서 750과 이제 듀얼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몇 번 앞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액세서리나 이제 후처리 장치 이 부분도 SLA 750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좀 충분히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준비한 내용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세서리나 후처리 장치에 있어서 네. 그 재료 혼합 장치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적용하면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터가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는 때 이제 또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금속 구조물로 인해서 블레이드가 상처나받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도 다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송 카트 예전에 있던 이송 카트 대비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게 높낮이가 조정이 돼서 다른 경화기 사용하더라도 그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배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 그러니까 뭐 많은 대규모의 생산에도 적합할 수 있도록 이제 자동 준비 대기 시스템이 가능한 어떤 세척기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화기도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화기의 경우는 뭐 UV와 통해서 하지만 이거는 이 새로운 경화기인 프로큐어 1050은 그 UV 경화와 함께 열적 경화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다 여기에 또 이제 파트를 세척하고 집어넣자마자 바로 경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건조를 할 수 있는 드라이 기능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출력 LED를 사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SLA 750 사이즈에 맞게 들어갈 수 있다는 좀 대형 경화기라는 측면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대형 경화기라는 측면에서 이 좀 많은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형부터 그 다음에 이송, 세척, 건조 및 경화까지 한 번에 쭉 다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고객이 구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성형부터 건조 경화까지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SLA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면.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장비이 부분은 이제 네. 뭐 옵션이지만 옵션이라서 저희가 공급하는 다른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것들만 요번에 또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SLA 750이 새로 출시되면서 기존에 있던 이런 액세서리들도 네, 다시 또 그거에 업그레이드해서 맞게끔. 다 올라온 새로 다시 출시가 된 것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SLA 750 프린터를 사용해서 이제 출력 성형한 사례를 몇 가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LA 750이 이제 출력 가능 사이즈가 750mm, 750mm, 높이가 550mm라서 큰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큰 프린터에다가 엄청 작은 것들을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톱니바퀴형 기어이 같은 경우는 실제 지름이 한 4.4mm 정도가 되는 거고요. 네네. 여기 보시면 트리플 A 건전지에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요 간격이 한 0.4m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말끔하게 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매우 작은 모형인데요. 요 기어 같은 경우는 아랫부분의 지름이 한 5mm 정도 되고요. 윗부분의 기어 사이에 요 부분이 0.26m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정밀하게 잘 나올 수 있는 대형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저희 SLA 프린터 같은 경우는 엣지가 지금 화면상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둥근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SLA 750 같은 경우는 매우 날카로운 엣지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끝부분을 갖다가 레이저 파라미터를 조정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SLA 출력 성형 750을 활용한 출력 성형 사례를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관련된 네. 소재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죠. 예. 네네. 그럼 소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양한 뭐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 아까 아큐라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조한기 부장님 말씀하셨던 정밀주정 소재고 네. 이제 아큐라 저희가 AMX, 아멕스라고 부르는데 아멕스 시리즈가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아멕스 시리즈의 그 특징은 그 UV 레이저로 조사한
조사를 해서 액상 내지는 고체로 만든, 경화해서 고체로 만든 플라스틱에 UV 안정성과 내습성이라는 즉 내후성을 갖추게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SLA 아큐라 아멕스 시리즈의 재료로 출력을 한 플라스틱 파트를 실내나 실외에 놔도 자외선에 의해서 변색이 되거나 아니면 뭐 좀 부스러지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완화되거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개의 그래프는 ASTM 기준으로 장기 실내 안정성과 장기 실외 안정성의 가속화 테스트를 한 건데요. 하나 예를 보면은 이제 인장 강도가 실내에서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외에서도 1년 동안은 변함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이 아멕스 시리즈의 재료의 특징은 그 적층 방향에 따라서 서로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프린터들은 적층 방향에 따라서 물성이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재료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 6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각 물성에 대해서 일정한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를 할 때 사용자가 편의에 의해서 배치를 여러 가지 하더라도 물성 변화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특성과 편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3D 프린터 소재들이 대부분 내화학성에 대해서 그 많은 자료들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특정한 많은 자료, 저희도 마찬가지로 크게 많은 자료나 아니면 내화학성 특성은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산업계에서 이용되는 어떤 한 20가지 정도의 용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제 뭐 그 시간별로 아니면 2개의 시간을 정해서 이제 그 변화되는 물성의 변화도를 갖다가 그 참조용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큐라 아멕스 리지드 블랙이라는 신규 소재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뭐 내유성과 내필요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온 전 환경에서 사용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장기 실내 안정성 평가에서 그 기존 SLA 소재들 대비 뛰어난 연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저희 SLA 소재들 보면은 그 장기 실내 안정성에 의해서 UV에서 연신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아멕스 그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이렇게 연신율을 유지하는 좋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3년이 지나도 변색이 안 되는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SLA750 이 제품 출시와 함께 소프트웨어 쪽도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거에 맞게끔. 소프트웨어는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 그 기존의 3D 시스템즈의 그 3D 스프린트라는 이 소프트웨어는 3D 시스템즈의 모든 플라스틱 장비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소프트웨어 하나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SLA 75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아큐라 아멕스 리지드 네네. 블랙 소재도 여기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기존과 같동이랑 같이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맹덕영 차장님과 SLA750 프린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3D 시스템즈 코리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밀 주조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SLA 퀵캐스트 그리고 SLA750 그 프린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이제 분들께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고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존의 이제 주조 산업이 네. 그 매우 보수적인 이제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산업도 지금 계속 이제 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자동화라던가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3D 프린터도 이제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신데 지금 사례에서처럼 이 비용과 이제 시간을 이제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알려졌으면 이제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국내 이제 주조 업체들도 이제 경쟁력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네, 조한기
부장님, 팀장님 믿고 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맹덕영 차장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3D 시스템즈에서 SLA 프린터를 오랜만에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 기존 SLA 프린터가 실제로 프로토타입이나 시제품 제작에 많이 사용되었다면은 SLA 750 제품은 생산 쪽으로 가기 위한, 생산 쪽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장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프린터의 어떤 속도나 출력 양뿐만 아니라 소재까지도 그 같이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실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내구성, 그 다음에 UV에 강화된 내구성 갖고 소재가 출시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3D 프린팅이 이제 프로토타이핑에 머물지 않고 점차 이제 생산 쪽으로 그 솔루션을 강화해가고 있다고 봐주시고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말씀대로 조한기 팀장님 말씀대로 이제 정밀 주조 산업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또 솔루션을 3D 시스템즈가 제안을 해주셨고 SLA 퀵캐스트 새로운 대안이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맹덕영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새로운 SLA 장비 750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잘 풀리지 않았던 과제를 해결하고 이제 고민했던 지점에서 오늘 이제 웨비나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정밀 주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3D 시스템즈 코리아에 문의해 주시면 답을 얻어 가실 수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SLA 그 경쟁사 대비 이번에 차별화되는 포인트들을 많이 이제 갖춘 뭐 한 10년 그죠? 10년 정도 기간이 걸렸죠. 그 전 버전보다 그죠? 한 6, 7년 정도. 7년 정도. 네,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 혹은 뭐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들을 많이 담고 출시된 SLA 750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니팩처링 TV가 3D 시스템즈와 함께 준비한 오늘의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알찬 주제의 웨비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